저희 3남매는 공유 문서로 매번 그날그날의 스케줄들을 공유하고 있어서 엄마의 상태, 진행 사항 등을 파악하기 쉬운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작성해온 문서들을 보면서 생각을 되짚어 만들고 있어요. 불면증과 갑갑증이 심해 한숨도 못 자고 다리 통증까지 심해 밤새 앓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너무 괴로워하니 수면제라도 주시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상의만 일단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수면제 당연히 안 좋은 거 아는데 매일 밤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보니 그거라도 먹어서 푹 자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콧줄로 미음을 넣기 시작했고 양을 점점 늘려왔습니다. 약은 잘 녹는 약은 알약으로, 안 녹는 약은 가루로 가져다 주시면 보호자가 녹여놓고 간호사가 와서 콧줄로 넣었어요. 보호자가 직접 투여를 해도 된다고 했지만 엄마는 가래 석션도 콧줄 약 투여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안 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투석을 하고 있으니 물을 많이 먹으면 배출이 안 돼서 약 투여 때도 물은 조금만 넣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6월 18일 중환자실에 있을 때 폐 내막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말로만 듣던 CRE가 나왔다고 합니다. CRE는 카파페넴 내선 장내 세균으로 요로감염, 폐렴, 폐혈증 등을 일으키는 카파페넴 계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세균이에요. 주로 중환자실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장기 입원 시에도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 확률이 높은 내성균입니다. 엄마는 이제 감염병 환자가 되었고 병실도 1인실로 옮기기로 했어요. 일반 사람들도 감염될 수 있는 균이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선 특별한 증상도 없고 발현되지도 않는다고 해요. 보호자들은 철저히 위생을 지키고 사용한 물건들도 자주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1인실 입원 비용의 경우 CRE 감염 환자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1인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게 5일병동으로 온 지 며칠 만에 5위병동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좋은 상황에서 온 건 아니지만 1인실 정말 쾌적하고 넓고 좋더라고요. 밤새 잠 못 자는 우리에게는 옆자리 눈치 안 봐도 되고 언제든지 졸 수 있고 테이블과 의자, 넓은 소파 겸 침대까지. 장기 입원 환자 보호자로서도 좋은 환경이라서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내성균이 없어지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담당 교수님이 오셔서 나아지고 있다고 좋은 이야기도 해주시고 주치의 선생님도 잘 챙겨주셨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하루 이틀에 한 번은 열이 있어서 해열 진통제를 계속 맞았고 다리 통증, 가슴 답답함, 숨참 등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체열과 엑스레이, 균 검사, 혈당 검사 등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목에 연결한 정맥관 3개 중 2개가 막혀서 간호사 선생님이 수시로 뚫어주셨어요. 미음의 경우 처음엔 시간당 30ml씩 들어갔는데 80ml까지 늘렸습니다. 해열제를 자주 쓰다 보니 덩달아 혈압까지 낮아져 승합기도 썼다가 뺐다가를 반복했어요. 진짜 이 모든 일이 언제쯤 차도가 있을지, 괜찮아지긴 할지 순간순간 지치기도 하더라고요. 언니랑 교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엄마한테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그러는 게 보이면 서로 따끔하게 이야기해주자고 했어요. 큰 고비를 넘겼을 때 그때 그 순간 잊지 말자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잊지 말자고. 다리 통증 때문에 뉴론틴이란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 몇 번은 너무 오랜 시간 자기만 해서 걱정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푹 자는 건 다행이었지만 늘어져만 있다 보니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몇 번 먹은 후에는 효과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몇 시간 안 가서 다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뉴론틴은 투석한 날, 투석 후에만 처방되었어요. 24년 6월 25일 재활하면서 선생님을 안고 앉아있는 훈련을 했는데 의지도 넘치고 역대급으로 오랜 시간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아프거나 귀찮아서 재활 선생님이 그냥 가시거나 다리 운동만 조금 하는 날이 많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만 매일 한다면 휠체어도 금방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희망이 조금 생겼어요. 엄마가 휠체어 타고 병원 복도라도 나가면 금방이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병원에서 30분이나 1시간 조금 졸면서도 엄마가 일어나서 걷는 꿈을 종종 꾸곤 했어요. 엄청 울면서 깨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 대소변 적는 종이를 잘 확인 안 하더니 이제는 안 적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장 기능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투석 환자니 소변량은 모두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양이 너무 줄어들기도 했고요. 엄마의 소변에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 조금 속상했어요. 대변 횟수 정도만 체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다리를 주무러 가나 마사지건을 쓰면 시원해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아파서 손도 못 대게 하고 종아리까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카페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혹시 혈전이 아닐까 걱정되었어요. 숨찬 것도 혈전 때문에 그런 건가 싶기도 해서 혈전 검사 문의를 드렸고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아도 피곤하겠지만 보호자들이 어느 정도 장기 입원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기든 아니든 물어보고 일단 미리 검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검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료진들보다 가까이에서 24시간 상태를 체크할 수 있으며 미묘하게 달라지는 점이나 새로운 증상은 보호자들밖에 모르니까요. 비장관을 통해서 확인한 위장구멍은 아직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콧줄 식사와 영양제 투여하면서 힐링되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위장이 오랫동안 비어있다 보니 속이 쓰리고 아프다고 했어요. 배고픔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간호사 중에 약을 잘못 주시거나 미음 투여량을 잘못 올려놓거나 하는 사람이 있어서 꼭 2번, 3번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냥 환자도 아니고 이식 환자인데. 그래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치고 역시나 이 부분도 보호자들이 신경 써서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못 보던 약이 보이면 무슨 약인지 왜 먹는지 하루 몇 번 먹는지 등등을 물어보고 하루 2번 10시에 공복 상태에서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9시에는 미음을 끊어달라고 꼭 얘기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하고요. 물론 말을 안 해도 잘 챙겨주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정말 말을 아끼겠습니다. 7월이 되고 주치의도 바뀌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 바뀌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 육사병동에 있을 때 중환자실로 보내줬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일 감염내과에서 초반에 듣던 항생제도 내성이 생겨서 듣질 않아서 다른 항생제로 바꿀 예정이라고 했어요. 정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알고 있는 2가지 내성균 외에도 진균 외에 많은 균이 자라고 있다고 했어요. 저녁에 엄마의 친구분들이 면회를 오셨어요. 초딩 때 어머니들 모임인데 소수 어머니분들은 아직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분들을 봐서 울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날 혈전 검사도 했고 다음날 주치의 선생님이 회진해서 혈전 검사는 문제 없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럼 다리 아픈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원인을 모르니 너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항생제는 제일 센 걸로 계속 써보고 있다고 했어요. 몸이 버텨줄지 걱정되었어요. 밥도 못 먹고 약만 이렇게 몸에 쏟아붓고 있으니. 지금 쓰는 항생제들은 자이복수, 원플루, 간시, 클로버, 세프타지딤 등입니다. 답답하고 갑갑하고 짜증나고 하는 건 심리적인 부분이 커서 퇴원하면 대부분 좋아진다고 하니 하루빨리 재활병원으로 옮기던 집으로 퇴원을 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숨차는 게 나아지지 않으니 폐렴이지 않을까 물어봤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폐렴은 아닌 것 같고 폐기능 검사를 해봐야 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또 숨차는 거랑은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리 통증은 날로 심해져서 진통제를 연달아 먹고 맞고 해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양쪽 폐관을 다 뺐었는데 우측에 또 물이 많이 차 있어서 답답한 것 같다며 5일 만에 다시 관 삽입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 4개월째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엄마 본인도 가족들도 이 더운 여름처럼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